넥스트 시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여러 주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생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 도시 등 여러 주제를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 주제가 서로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태 도시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를 공부할 때 대표적인 도시로 들었었던 것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 느낌엔 포틀랜드 역시 디자인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뭔가 저희들한테 귀중한 시사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도시는 역시 서로 여러 분야가 맥이 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그 포틀랜드 도시에 대해서 디자인 도시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포틀랜드는 일단 가면 그 벽돌 건물로 이어진 수변가의 공간들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포틀랜드는 그 옛 도시들의 풍경도 매력적이지만 새로 도시를 만들어도 옛 도시하고 조화를 너무나 잘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공존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면 뭔가 문화적인 정치도 느끼고, 그리고 공간에 가지고 있는 이 연속성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서로 교차되는 그러한 그 도시의 매력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변 주변으로 연결된 이 주민들이 걸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그런 시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들은 만들었는데, 그 포틀랜드 곳곳에 보면 이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연출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고, 이것이 음식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축제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하고 어우러지면서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틀랜드는 걸어서 지루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걸어서 지루한 곳 없이 도시를 보면 이 나름대로의 공공과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서로가 매력적인 것들을 자연과 그리고 휴식 공간과 그리고 보행 공간이 잘 절묘하게 조화된, 미국을 대표하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의정부시를 공부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도시 디자인과 지역의 정체성 역시 선순환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서 도시 디자인 어떤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해줄 조언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정부시는 사실 서울 외곽에 경기도 안에서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수도권의 외곽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접근성, 그리고 난개발 문제가 가장 커서 이 도시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사실 난관이 많은데,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과제로서 우선 거점과 연속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어주는 문화적인 사람들의 활력을 거기에 채워넣는 방식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도시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이 거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시장의 디자인을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도시 중심부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광교와 같은 신도시의 쾌적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옛것과 그리고 쾌적한 주거라는 것이 같이 결합된 아주 좋은 좀 선례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화성 내에 그 생태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친환경 보행도시의 개념까지 같이 결합시키면서 사실은 토대가 만들고 질적으로 조금씩 성장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까지 알고 있던 그 수원의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도시의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그렇게 이 거대한 도시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를 관통하는 이 보행의 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청계천의 보행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보행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같은 것들을 다 같이 구현할 수 있는 수도권의 가능성을 가진 도시가 저는 의정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원이나 서울만큼 지가가 높지 않고 그리고 도로가 잘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공간 같은 경우는 잘 뻗어 있는데 대신에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의정부시의 가장 도시 디자인의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행 공간의 연속성을 도시 전체가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부에 수도권 중심부에 살 수 없는 도시의 매력을 만들 수 있는 쾌적함을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녹지 공간과 그리고 도심부의 휴식 공간과의 연계성을 가지면 아마 도시에서는 그걸 도시 제일 중심부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그걸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 갔을 때 의정부에 갔는데 걷기 좋고 그리고 도시 곳곳에 쉴 수 있고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의정부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역사 문화적인 자산이 없는 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붉은 벽돌 창고와 같은 그 역사적인 자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뭔가 이렇게 딱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도시 디자인적 자산이거든요. 근데 의정부시는 실제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키우고 가꾸고 지역의 브랜딩으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관 자산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점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과 쾌적한 보행 공간과 그리고 거점의 쾌적함이 있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주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역사 자산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의정부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도 행정관청의 명칭이 그대로 그 지역의 명칭이 된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 초기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의 정치적인 반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성계가 이방원이 태종이 보기가 싫다고 함흥에 갔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만난 곳이 요 호원동에 있는 전자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은 통합이 되고 그리고 힘이 하나로 뭉쳐서 되게 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전자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그 가치를 잘 몰랐고 그런데 그 전자마을에 이제 고관들이 만나서 드디어 바른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모였던 그것이 바로 대관들이 모였으니까 행정관청으로 생각해서 의정부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그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를 우리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연관시켜서 또 하나의 정치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실 도시를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면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도 충분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복원시켜서 그것이 도시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공간에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제대로 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곳에는 또 만들고 이것이 의정부의 전통이 되고 이것이 의정부의 문화가 되어서 도시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도시 디자인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제가 매주 토요일 이제 이른 아침부터 그 의정부를 곳곳을 걷는 것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게 됩니다. 그 걸으면서 저도 전자마을을 알게 되었고 걸으면서 저도
그 전자마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요코하마시 사례를 설명하시면서 50년 전에 이미 디자인 부서를 두고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년이나 된 그 기간 동안에 그 디자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공무원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달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요코하마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디자인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움직임 같은 것, 우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좀 하자면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이군요. 저희가 한일 도시 디자인 전문가 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하고 저희 학회의 멤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사례 발표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쿠니요시 나오유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요코하마시 도시 디자인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있으셨고 40년 가까이 계시다가 퇴임하셔가지고 요코하마 대학으로 이제 가셨는데 이분이 그 오랜 공직 생활에 전화번호가 딱 한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건 뭐냐면 이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게 정말 컸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7번인가 바뀌었는데 그 행정의 지속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시재생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 지속성 측면에서는 저는 요코하마시가 정말 훌륭한 정책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시장이셨던 카스카타 시장이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도시 디자인이 이렇게 중심이 되도록 했던 게 정부에서는 계속 사실 요코하마시하고 의정부하고 거리상 비슷하거든요. 서울하고 거리상 계속 난개발하려 그러고 도로 뚫으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외곽 도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면서 도시 중심부에 녹지를 가장 거대한 녹지 공간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고가도로가 뚫으려고 하는 공간을 해안으로 빼내면서부터 이 도심을 지키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고 그리고 그 노력의 전통이 되고 도시 디자인과 만들어내면서부터 이제 시민들에게 가장 살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돌려주어야겠다라는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중간에 시장들이 계속 바뀌어도 그 행정의 틀이 유지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노력이 요코하마시의 도시 디자인의 지금의 정체성을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도시 디자인과 만들어지고 그런 행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보직 순환하고 이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행정 리더가 바뀌면서 이 추진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시의 매력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점은 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많은 시설을 보러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던 경험했었던 그것이 과연 조직의 자산으로 얼마나 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공무원들도 역시 다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좋은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무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국가과제 심사 지자체를 평가를 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그 민간 기업에 이 영업하시는 분 같은 그런 모습 정도로 정말 열심히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용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하는데 그 전에 일본에 이렇게 답사를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약간 행정 위주라는 느낌, 약간 무거운 느낌 같은 게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었고 했는데 그때 요코하마시의 공무원분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변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거의 현장 중심입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처리하는 것도 많지만 거의 도시 디자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전문가와 토론하고 지역 주민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중에 보면 거의 민간 전문가 이상의 이 역량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지역에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토론하는 수준이나 그리고 도시 디자인을 생각하는 마인드나 그리고 행정에서 도시 디자인을 하는 그 최고의 리더인 그 단체장들의 마인드도 웬만한 도시 디자인 전문가 이상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행정의 전문가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고 노력한 것들이 전달되면서 리더한테도 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 교류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 전문가들의 그만한 현장 중심의 이런 노력과 그리고 시민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러한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디자인할 때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그 지역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볼 건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게 만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 역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세련되지 못해서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그리고 민간 사이에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자인은 가장 그 중요한 경쟁력인데 시민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왔을 때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도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역에서 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제대로 디자인을 지원해주고 판매 루트를 만들어주고 협력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어떤 지역으로 가서 기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지역에서 유치하는 노력만큼 그 다음에 뭔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민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저는 의정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저는 외관, 이 기업의 외관 디자인부터 행정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가이드라인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제품에 대한 디자인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좋지 못하면 요즘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디자인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주요한 도시 거점 공간에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연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그 지역에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교통도 좋고 그런 기업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를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사례 설명을 하시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먼저 그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디자인에 맞춰서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적용시키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를 구성하고 끌어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디자인 관점 속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관리 속에서 다른 정책을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인 정책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디자인 센터를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디자인 스쿨 같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디자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할 만한 그런 정책적인 사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도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항상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시티라는 것은 굉장히 외형적인 걸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시티의 제일 핵심은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창의적인 인재거든요. 저는 의정부시가 창의적인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유 오피스부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센터가 지금 서울에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의정부시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인재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술 문화를 융성하게 하려 그러면 예술 문화인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돈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저는 그런 돈은 아스팔트 1km 까는 것을 줄여서라도 도시 전체에서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표가 안 나겠지만 요코하마시처럼 10년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노력을 행정에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쾌적한 이 교류 공간입니다. 예전에 무주에서 정기용 선생님이 작고하신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지역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시골의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외곽 도시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목욕탕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기용 선생님이 주민센터를 만들면서 한 공간을 그냥 목욕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많이 만들어낸 공간 중에서 이 목욕탕만큼 이렇게 환영받는 걱정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정부시에 한번 딱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정부만의 공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교류하고 혁신적 인재들이 다시 들어오고 예술인들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정말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는 원천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가 사실 의정부는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깝잖아요.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정에서 리더부터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의정부 도와주세요. 의정부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의정부를 위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보따리를 풀거든요. 그만한 많은 정성을 그분들한테 들으셔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들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들 또 하나 훌륭한 지역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시민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까워서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훌륭한 지역 인재들을 육성해내고 이분들이 다시 시민들을 다시 리딩하고 선순환 구조로 10년만 잘 간다라고 하면 저는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거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문화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리더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씨앗을 뿌리듯이 많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끌어내는 리더의 리더십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숨겨져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느냐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밑바탕이 바로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로 하나만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의정부시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시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모델을 만들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량을 집중시켜서 제대로 만드는 공간들을 모델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걸 잘 가꾸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지역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의정부 내에서도 좀 더 경쟁력이 강한 마을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수님 그 주제 발표할 때 보니까 제 귀에 또 들어오는 것은 디자인하면 공공이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자인하면 공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이제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력 있는 도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디자인 도시를 통해서 꼭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저는 넥스트 시티는 디자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